시장 선도자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선도자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후기 제품 소용자의 선택적 수요를 흡수해서 전체적인 매출을 증가하고 본원적 수요를 확대하는 시장 확대 전략을 주로 사용하죠. 방어 전략은 오직 시장 선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경쟁자의 기존 제품보다 개선된 제품을 출시해서 경쟁자보다 항상 앞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시장 선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기존 포지셔닝 방어, 측면 방어, 선제 방어, 반격 방어와 이동 방어 전략 등이 있습니다. 포지션 방어 전략은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포지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장 선도자는 경쟁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죠. 이러한 전략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은 품질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으로 고객 만족을 실행합니다. 또한 구독성의 향상과 구매 과정의 단순화로 반복 구매를 촉진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측면 방어 전략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다수 출현하는 성장기에 시장 선도자들이 취약한 측면을 역공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죠. 시장 선도자라고 해서 제품의 경쟁 우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을 더 강화하고 경쟁 제품을 대체합니다. 제품이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속성을 추구하고 고객의 선택적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제품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게 되죠. 이외에도 정보 제공 광고에서 제품 선호도와 이미지 광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 방어 전략은 경쟁자를 정신없이 먼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표적 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믹스의 변화를 통해서 경쟁자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선도자가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존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가격을 인하하고 광고와 판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내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원가 절감과 제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틈새 시장을 활용한 브랜드 확장을 도모해서 각 세부 시장별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합니다. 브랜드 확장으로 자사의 경쟁 제품 간의 자기 잠식 효과를 피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격 방어 전략이란 경쟁 기업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하는 전략으로 경쟁 기업의 주력 시장을 공격함으로써 시장을 방어하거나 경쟁 기업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주요 공급자, 수요자나 유통경로 또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동 방어 전략이란 시장 선도자가 시장 확장과 시장 다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공격과 방어의 중심지가 될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담배 제조사가 흡연에 대한 규제 강화와 소송으로 식품 등과 같은 비관련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PC 제조사들이 제품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실행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이 약화되자 하드웨어 부문을 철수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IBM이 과거에는 오피스 컴퓨터를 주로 생산했으나 지금은 컴퓨터를 생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전략을 전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도자에 비해서 시장에 진출이 느린 후발주자들이 강구할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후발기업은 선발기업에 비해서 자원과 역량이 대체로 부족하죠. 경쟁 위를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장 후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는 도약, 게릴라 공격 전략, 포위 전략과
측면 공격 전략 등이 있습니다. 후발 기업들이 시장에서 대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선두 기업을 시장에 퇴출할 수가 있겠죠.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 텐슨 교수에 의하면 파괴적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로엔드 시장을 주목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져 선두 기업이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새로운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도약 전략이란 경쟁자들보다 우수한 기술, 탁월한 제품 및 공정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고객들이 인지하고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쟁자와 확실하고 탁월하게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가 있겠죠. 게릴라 공격 전략은 경쟁자의 시장 기반이 매우 강하지 않은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는 최저가 정책, 판매 촉진 활동, 지역이나 비교 광고나 또는 법적 제소 등이 있겠습니다. 경쟁자들이 게릴라 공격에 대한 정면 대응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역풍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릴라 공격 전략은 상당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게릴라 공격 전략은 높은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릴라 공격 전략은 또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위 전략이란 경쟁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몇 개의 작은 세분 시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죠. 전체 시장이 다양한 용도의 세분 시장으로 나눠져 있고 고객들의 욕구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여러 지역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후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공격 전략은 경쟁 기업의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되겠죠. 기존 경쟁자들이 무시하고 있거나 잘 충족시키지 못하는 세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죠. 고객 욕구와 선호도에 맞춘 제품 특성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선택적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주제는 사업 정의의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고객 집단, 충족되는 고객 욕구,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차별적 역량을 기준으로 고객 지향적 사업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제품 지향적 사업 정의는 고객 욕구가 아니라 제품과 제품이 제공하는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제품 지향적 정의보다는 고객 지향적 사업을 정의해서 환경이 변화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고객의 욕구가 있고 이러한 욕구가 동질적인 고객 집단을 찾았을 때 회사의 역량으로 경쟁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사업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업의 기회에 적합한 STP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한 고객 욕구를 해결하고 그 고객 욕구를 가진 고객 집단에게 경쟁자에 비해서 차별적인 제품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정의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고객 욕구, 고객 집단, 차별적 역량이 되겠습니다. 제품 컨셉의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컨셉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 편익에 관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품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제품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는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품 컨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사의 제품이 표적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경쟁 제품보다 더 유리하게 차지해서 판매를 증대하는 노력이 바로 STP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지셔닝은 경쟁자와 치열하게 다투는 사업 영역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 무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연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지셔닝이 되겠죠. 제품 컨셉은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변환이 됩니다. 제품 포지셔닝은 구매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기회가 치열한 것으로 자사 제품이 고객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품 포지셔닝을 선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고객들은 경쟁자의 정보로 자사 제품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간단하고 의미 있는 포지셔닝은 시장의 끈질긴 강과 마케팅 잡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고객들이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포지셔닝의 이상적인 목적은 고객이 구매할 때 최초 상기 상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경쟁 제품과 차별화하고 고객의 중요한 구매 기준을 처리하고 핵심 제품 특징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브랜드 컨셉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와 관련된 독특하고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브랜드 컨셉에는 기능적 브랜드 컨셉, 경험적 브랜드 컨셉, 상징적 브랜드 컨셉과 관계적 브랜드 컨셉이 있습니다. 기능적 브랜드 컨셉은 기술적 우수성, 높은 내구성, 신뢰성이나 돈에 합당한 가치를 약속하는 것이며, 경험적 브랜드 컨셉은 오감으로 연상을 구축함으로써 제품의 감각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고, 상징적 브랜드 컨셉은 구매자가 자존중감과 사회적 표현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성, 가치와 신분을 표현해 주게 합니다. 또한 관계적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의 정서적 애착을 환기하고 브랜드와 친밀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컨셉은 단계별로 용도에 따라서 변화해야 합니다. 제품 컨셉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성능에 중점을 둡니다. 제품 컨셉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브랜드 컨셉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품 컨셉은 브랜드 컨셉, 포지셔닝 컨셉이나 표현 컨셉으로 진화를 하고 구체적인 속성이 편익이나 가치로 변환합니다. 단계적인 컨셉 변화는 소비자에게 다가갈수록 이성적 사고에서 감성적 사고로 진화되는 것이죠. 자사 브랜드가 가장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 브랜드 포지셔닝 서술문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브랜드 포지셔닝 서술문은 표적 시장, 경쟁 시장의 정의, 브랜드 약속과 브랜드 약속을 믿는 이유 등을 포함합니다.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욕구의 상업적 발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게 되면 하얀 이를 갖고 싶다. 고객의 욕구가 되겠죠. 하얀 이를 갖고 싶은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하얗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 수 있겠고, 때로는 이를 하얗게 해줄 수 있는 치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상상할 수 있는 치약을 가정합니다. 아이디어는 이를 하얗게 해주는 치약이 되겠죠. 이것은 제품 컨셉으로 변화될 때 하얀 치아와 건강한 치아를 동시에 제품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품화됐을 때 브랜드 컨셉은 하얀 치아로 자신감을 얻게 해준다. 하얀 치아로 행복감을 만들어준다. 수단 목적 사슬에서 브랜드 컨셉은 구체적 속성에서 추상적인 속성으로 변화된 것이겠죠. 하얀 치아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얻는다든가 사회성을 강화시킨다든가 행복감을 달성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욕구의 상업적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특하고 추상적인 편익은 사용되는 속성, 편익과 마케팅 노력의 특별한 결합으로 일어납니다.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의 유형과 무형적인 측면을 반영을 합니다. 즉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함께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인화나 사용자 이미지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 같은 가치, 목적과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추상적인 브랜드의 구조는 인간의 가치로 표현합니다. 브랜드 컨셉은 포지셔닝, 광고나
표현 컨셉의 근거가 되고 고객에게 다가갈수록 이성적 사고에서 감성적 사고로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우뇌를 자극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뇌는 자뇌와 우뇌가 있는데 자뇌는 이성적 사고, 계산, 추리 등이 되겠고 우뇌는 감성적 사고, 표현, 감성, 예술성, 오락성이 되겠습니다. 제품 컨셉은 이성적 사고에 집중된 것이죠. 이것이 브랜드 컨셉, 광고 컨셉, 표현 컨셉으로 진화되는데 자뇌의 구조에서 우뇌 구조로 어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뇌 구조로 어필할 때 감성적 사고가 시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컨셉의 유형은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컨셉은 마케팅 담당자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품 아이디어를 소비자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what to sell에 초점을 두고 방식은 제품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광고 컨셉은 마케팅 담당자가 핵심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즉 what to say에 초점을 두고 방식은 감성적 소구가 되겠습니다. 표현 컨셉은 광고 기획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how to say에 초점을 두는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과정으로 방식은 감성적 소구가 되겠습니다. 광고 컨셉은 감성적 소구를 하더라도 고객에게 제품 특징을 과장 없이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여 제품의 구매 의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제품의 과장 광고를 통해서 제품의 특징이나 속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셉의 용도를 정리해보게 되면 제품 컨셉은 대상이 제품 분석이며 목적은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what to sell이 되겠고 사용자는 마케팅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초점은 제품 차별화에 두는 것이죠. 광고 컨셉은 대상이 소비자 분석이고 목적은 what to say, 무엇을 말할 것인가, 사용자는 광고 기획자가 되겠고 초점은 감성적 소구가 되겠습니다. 표현 컨셉은 대상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있고 목적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how to say, 사용자는 광고 문안 기획자가 되겠고 초점은 감성적 소구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제품을 우수하게 만들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인식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 광고 컨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광고 컨셉은 커뮤니케이션 컨셉으로 좋은 광고 컨셉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려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편익, USP, 단일 메시지, 표적 계획과 FCB가 해당이 되죠. 편익 측면에서 광고 메시지의 핵심은 고객에게 제품이 제공할 편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제품의 구매와 사용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제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USP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치 약속이 되겠습니다. 가치 제한은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도록 독특하고 차별적이어야 합니다. SMP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나 편익을 집약된 단일 메시지로 단순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죠. 표적 고객은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FCB 그리드는 바우님이 만든 모델로 광고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포지셔닝 기법입니다. 소비자의 인지 구조 분석을 토대로 구매 결정을 고관여, 저관여와 이성, 감성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제품 구매가 소비자에게 관련이 있고 중요할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와 감성적으로 판단할 때 광고주는 소비자 설득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성과 고관여 제품은 대체로 고가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관여와 이성은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제품으로 단순 노출, 고관여와 감성 제품은 고가의 상징 제품으로 제품의 이미지, 저관여와 감성 제품은 기호식품으로 소비자의 주목에 중점을 두는 표현 컨셉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F12 그리드를 표로 써보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이면서 고관여된 제품은 자동차, 주택, 가구, 신제품, 보험이 되겠고, 전략은 USP,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제품 사용을 실현한다든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회상이나 진단조사가 되겠고요. 감성과 고관여 제품은 보석, 화장품, 패션, 모터사이클이고, 전략은 브랜드 이미지, 강력한 실행 요소, 극적 노출이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조사는 태도 변화나 정서 환기가 되겠습니다. 저관여이면서 이성적인 제품은 식품, 가정용품, 휘발유가 되겠고, 광고 전략으로서는 상기 광고, POP, 작은 크기 광고가 유하겠고, 저관여이면서 감성적인 제품은 담배, 맥주, 사탕이 되겠고, 전략으로서는 저관여 학습, 광고 전략으로서는 주목 끌기, 빌보드, 신문, PO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여도와 이성과 감성적 측면에서 분류를 하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F12 그리드가 되겠습니다.